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23년 챗GPT 열풍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인터넷 기업과 테크 기업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 해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들 기업 사도 될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인터넷 섹터를 담당하고 계신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셨는데요. 또 김소혜 애널리스트 하면은 이제 게임과 인터넷 두 개 섹터를 동시에 보시고 또 이쪽 섹터가 정말 요즘에 화두인 챗GPT 포함해서 2021년에 메타버스도 등등 있었고 거의 주제의 중심에 계신데 정말 오늘 한번 제대로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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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 하고 있는 김소혜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2021년에는 거의 메타버스 담당이셨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챗GPT와 인공지능 AI가 섹터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화제적인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네이버 카카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네이버는 특히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023년에 이런 커버하시는 인터넷 기업들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상황이랑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돼서 그런 성과가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 들어서 사실 지금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사실 눌려있던 많은 주가의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종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20% 정도의 주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대형주인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먼저 사실 22년도에는 워낙에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눌려있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요인도 좀 거두어 나가는 그런 요인 한 가지도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하나씩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차별화되는 성적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그냥 안 좋게 나왔고요. 예상보다 이거는 좀 괜찮았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저점이 어딘지에 대한 바닥 시그널을 잡는 과정에서 멀티플이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애널리스트의 그 해설은 이제 좀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작년이랑 올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작년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랐고 올해는 뭔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췄거나 여기서 조금 해봐도 약간 일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술주에 있었던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네이버는 일단 실적 발표했으니까 네이버부터 여쭙고 싶은데 네이버 실적을 좀 부문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문별로 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좀 더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메인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는 광고와 커머스가 일단 중요하죠. 이제 광고 사업은 4분기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만큼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광고주들의 수요가 정말 약세를 보였고요. 성수기 효과가 거의 없을 듯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YOY로 광고 성장률이 2%에 그치는 수준이었고요. 보통 거의 완전 역성장 국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는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광고 사업이라는 게 이제 마진율이 좋은 이익이 높은 고마진 사업인데 광고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으면 이제 이익이 좀 많이 깨져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의 이익과 방어하는 수준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디서 이익 방어가 됐을까를 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적자 사업을 많이 내고 있던 사업부였던 컨텐츠 사업이나 웹툰 사업 그리고 B2B 사업 같은 경우에서 적자 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광고가 부진했는데도 이익 방어를 성공시키는 좀 저는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이버 웹툰 엄청 결제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네이버가 지금 실적이 방어가 됐다는 걸 써주세요. 더 써달라고요? 엄청 굽고 있는데 쿠키를? 이거보다 더 써요?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은 약간 네이버의 본업은 광고랑 소위 커머스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그쵸. 다른 쪽에서 네네, 여전히.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네네. 거고. 네. 그러면 올해는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고 올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위 광고 커머스 부분하고 컨텐츠는 뭐 서프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올해도 좀 좋은 뷰인 것 같고, 네. 이 광고나 커머스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반기 내내 경기 둔화의 장기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전방 산업인 광고주들이나 커머스 사업자들의 약세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있던 이 두 부분은 회복 시그널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세가 높은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4분기 실적과 유사한 흐름이 올해도 네, 조금 맞습니다. 이어질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뭐 챗GPT 열풍이 불면서 얼마 전에 이제 구글도 챗GPT 그 프로토타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발표하고 이러면서 네이버도 여기에 뭐 동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네, 그쵸. 이제 많은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만의 서치 GPT를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게 네이버의 현재 검색 엔진과 당장 적용을 시켜서 반영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당장의 재무적인 효과나 뭐 서비스적인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실험용 뭐 테스트적인 베타 용으로 한 번은 이제 돌리는 듯한 느낌의 이제 언급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어 관련 검색 데이터, 모든 초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누가 봐도 이제 네이버다라는 이견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오픈 AI 경우에도 데이터를 수조를 주고 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네.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메리트를 갖고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단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반대면 사이드로 한번 볼 때에는 이 검색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기존의 검색 엔진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시선도 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당장 봤을 때에는 인터페이스에 큰 변화가 있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이거에 이제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레벨업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데 그게 네이버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도 검색 엔진, 그러니까 이런 GPT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구글 검색 엔진과 혹시 그 서로 중복이 되면서 카니발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출시 안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챗GPT 써보면은 걔네들은 뭔가 정답을 뾰족하게 얘기해주고, 저희의 검색은 애매하죠. 이런 광범위한 레벨에서 검색해서 맞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니까 한 단계 더 깊은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색 엔진 시장이랑 또 챗GPT가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장이랑 등치가 되려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가 그쵸.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고도화돼야지. 조금 네네. 드는 것 같고요. 네이버는 또 그 포시마크 같은 미국의 중국 인수를 관련 기업도 했죠. 인수를 했고, 네네. 요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포시마크라는 기업은 커머스 시장 중에서도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는 이제 마켓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커머스 시장인 뭐 기업 간 거래하는 오픈 마켓 시장도 있는가 반면에 네이버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네. 뛰어들고자 하는 시장은 미국 중에서도 이런 C2C 개인 간 거래 커머스 마켓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고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도 크림 같은 비즈니스를 네이버가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명품, 중고 명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포시마크라는 회사에 딜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뭐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포시마크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 성장은 좋은데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가 이제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실적을 끌고 오게 되는데, 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손실 정도의 규모보다 과연 어느 쪽에서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에서 비용 효율화가 일어날 때에는 이 시장 컨센서스 눈높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좀 업사이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또 보고서에서는 네이버 목표가도 올리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올라간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이버의 기업 가치 적정 밸류를 산정할 때는 동종 업체들의 이제 해외 기업들의 멀티플을 가져다서 목표 이제 PER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뭐 구글, 텐센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아마존 같은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의 멀티플의 상향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매크로의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변하면서 이들 기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네요. 밸류에이션이 올랐으니까 네. 네이버도 같이 동행할 수 얘기를 있지 해주신 것 않을까.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 약간 시장의 관심이 이제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 카카오한테 좀 꽂히게 수 되는 것 있죠. 같은데 그쵸. 카카오는 또 프리뷰를 내셨고 그래서 이번 4분기에서 카카오 실적에서 좀 어떤 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은 또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는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도 역시 예상하는 것만큼 코어 사업부인 광고의 숫자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안 좋은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카카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IDC 화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 관련해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책정 금액이 이번 4분기에 좀 반영이 될 예정인데 네. 그 숫자에 대한 추산이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좀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2년도 실적은 이제 지나갈 거고 23년도에 그러면 카카오의 이익을 어디서 반등을 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 저희는 광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톡비즈 사업부에 대한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신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광고 사업이 과연 언제 어떻게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언급을 회사는 할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톡비즈가 22년 대비 23년에 성장한다는 가장 큰 뭐 그 로직은 근거는 뭐예요? 네. 사실 여러분들 보시는 카카오톡 안에 실어지고 있는 광고 인벤토리가 지금 매우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한 가지 네. 뜨는 걸로 아마 보실 텐데 네. 채팅 탭 상단에 한 가지 뜨는데 네, 하나만 뜨죠. 이 인벤토리를 지금 사실 늘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채팅창이 좁아지나요? 다른 지면. 그렇죠. 그럼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아, 정말 카카오. 동안 확 나죠. 다른 지면으로 네. 인벤토리를 늘리면서 큐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이 아, 되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이렇게 소비자들이 싫지 않을 정도의 이런 내 채팅창을 왜 귀찮게 침해를 하느냐 이런 네. 느낌이 안 들게끔 최적화돼서 하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인데 그걸 과연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게 과연 그 회사의 이익 반등의 키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 그런 기획안이나 개발안이 어느 정도 다 있고 하니까 올해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시는 네, 거죠? 저는 가정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카카오든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제 커머스나 아니면 광고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개별 기업들의 그렇죠. 어떤 상품화와 서비스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좀 개선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터넷 기업 전체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낮아지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주가가 상승을 좋았으니, 했고 네. 저희도 이제 피어그룹 기업들이 좀 좋고 그리고 이들 기업이 요즘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뭔가 다른 일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성장 프리미엄을 있을 수 부여받는 있으니까. 거로 네. 생각을 하시는 것 네네. 같고 근데 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콘텐츠 부분에 최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투자한 성과가 지금 실적에도 약간 나오고 그쵸. 있는 그런 네.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업은 안 좋은 아닌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본업까지 갈 레벨의 그 이익은 약간 네네, 아닌 맞아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올해 이 섹터가 네. 섹터에 대한 그런 주가 성과가 연초에 굉장히 강한 것과 별개로 그 뭐라 그럴까 섹터 전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까지 사실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눌려있던 멀티플이 좀 반등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본업, 즉 펀더멘탈이 완전 반전이 나타날 만한 구간은 저희는 하반기 돼서 바텀업 관점에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좋아지면서 광고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그쵸, 국면이 돌아설 가야지 때. 네네.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지금 뭔가 1, 2월에 주식시장에 약간 열풍이 조금 그쵸.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을까봐 혹시 또 엄청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했는데 역시 확실히 그 섹터 보시는 분이니까 자기네들 산업에 있는 이슈가 뭐고 매크로적 이슈가 뭐고 섹터 이슈가 뭐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라고 제대로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소희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또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김소희 애널리스트가 2개 섹터 하세요. 인터넷 기업이랑 게임까지 하세요. 그래서 2개 섹터를 계속 불러야 되는데 요즘에 이쪽 섹터가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최대한 빨리 더 이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어쨌든 섹터에 있는 그런 좋은 주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요긴한 그런 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